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학 관계법규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OT를 보셨으니까 의료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건의료 기본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은 의료법보다 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법명을 잘 보세요. 법명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바로 기본법이구나. 자, 기본법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쓰진 않습니다. 기본법은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법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 하나랑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법의 목적 같은 거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닌데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안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건의료기본법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좀 쉬워요. 근데 쉬운 대신에 좀 추상적입니다. 보통 이름이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각종 법률에서 다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건의료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부터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1조에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그럼 보시면 국민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겠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이제 건강권이나 또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나도 좀 낫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돈도 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정했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맞춰서 뭘 정해요? 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죠. 결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법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보건의료 발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요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간단하죠. 사실 이게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OX는 하나 보시면 보건의료 기본법은 보건의료가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그리고 수요 공급 기본사항 규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국민의 보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 의무,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무를 다할 거냐, 책임을 다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보건의료 기본법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정의 규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의 규정이 나오죠. 정의 규정은 암기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있고요. 자, 보건의료에 서비스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다가 인을 붙였습니다. 보건의료에다가 기관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공공과 여기 기관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정보를 붙였습니다. 자,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보건의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 덧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정의를 보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자, 누가 있나 보세요.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건의료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 지자체, 그 다음 누구도 있어요? 기관, 의료인도 있죠. 기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의료인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을 읽을 때는 그냥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가 되는 거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 지자체, 기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서 보건의료인이 행한 활동이다. 보건의료인만 들어가면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 들어가는 게 보건의료의 정의가 되는 거지. 보건의료인이 행한 활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맞다고 보긴 힘듭니다. 근데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여기다 보건의료인만 이렇게 쓰게 되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12 문제가 걸리잖아요. 이 문제가 답이다, 틀렸다. 뭐 이거 이의제기 걸리고 막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보건의료라는 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만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체를 4명을 보셨으니까, 그럼 연결해서 봅시다. 자,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예요? 오, 이건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건의료의 주체는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인데 의료 서비스는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이고요. 거기 연결해서 보건의료인이 누군지 봤더니 관계법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의사에 관련된 그런 법률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대표적인 법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의료법 같은 거, 의료법 같은데 의료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래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종사하는 게 허용, 자 허용, 자격, 면허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체에 들어갔고 의료인이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근데 의료기관은 서비스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 봤더니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등 약국. 근데 대통령령, 제가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인 시행령에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겠다. 이걸 시행령에 맡기는 이유는 저거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만 써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바꾸란 얘기예요. 왜냐면 대통령령이나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은 쉽게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토스를 한다는 얘기고. 근데 그 의료기관에다가 공공을 붙이면 뭐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설립 운영입니다. 그렇죠?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를 하는 주체인데 서비스는 의료인이 하는 거고 그 의료인은 자격 면허 허용된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은 의료인이 가서 일을 하는 데고 거기에 공공을 붙이면 국가, 지자체 등이 만든 데고 그 다음에 정보는 여기에 관련된 거를 모든 종류의 자료다. 이렇게만 읽어내시면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고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 아니야, 그렇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니라 누가예요? 보건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국가, 지자체는 따로 있죠, 지금. 보건의료인이 하는 거죠. 서비스를 사람이 해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또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의 규정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한번 싹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보건의료, 국가, 지자체, 기관, 의료인, 서비스는 의료인의, 보건의료인은 누구야? 자격면허 허용된 사람만 얘기해. 그리고 기관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공공을 붙이면 국가, 지자체 등이 설립 운영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건강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자, 모든 국민은, 주체가 모든 국민이죠.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도 되고,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통 이제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 보면 기본권 보장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기본권을 보장할 때는 그 국가가 어떤 법률로서 막 함부로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37조 2항이라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헌법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으로 법률로 정해서 공공복리라든지 입관적 보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만 이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고요. 웬만하면 못 건드려요. 근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또 국가에게 주어지는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보다 높아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고요.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걸로 차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강권은 국가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권리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중에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다. 이거 분명히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밀보장이면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권을 보셨으니까 그 건강권 다음에 보셔야 될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입니다. 자, 알 권리, 알고 싶다, 이거죠. 남에 대한 걸 알고 싶으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건 진짜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알 권리는 보건의료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겠지만 의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가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안 궁금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있는 알 권리가 뭐냐? 보건의료인이나 또는이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의 의료와 관련 기록된 연락이나 사본의 경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주세요 하는데 안 줘요? 네, 주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내가 못 가요. 본인이 요청을 못 해요.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하는 거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거나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인입니다. 그 순서가 지금 보시면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못 가요. 그러면 배우자 등등등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대리인이 가는 거죠. 대리인 누가 지정해요? 이 사람이 지정하는 거죠. 배우자는 남편이나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계 존비속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내가 자식이 있으면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없다 또는 너무 슬프다. 독거노인 같아요 지금.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비속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야. 그럼 어떡해요? 대리인 지정해야죠. 내가 아파서 못 가. 그럼 이제 대리인 지정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알 권리겠죠. 그래서 이게 공개 청구, 의료계획 청구죠. 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요 2항이 또 중요해요. 2항이 훨씬 더 중요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2항은 따로 제가 OX를 만들진 않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의료인 아까 공부하셨고 의료기관 일하는데 공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내 기록을 좀 달라. 근데 내가 아파서 못 가. 근데 내가 혼자 살아. 아무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럼 대리인 지정해서 네가 가서 받아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이제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이건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12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정의를 다시 반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정의 규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자기결정권. 이 말만 보시면 알겠죠.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자신,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인가, 장기시 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설명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듣고 동의 OX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사가 실제로 있었던 형사 사건인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오진을 했는데 오진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궁을 적출했는데 여성 환자였는데 자궁을 그냥 적출해야 된다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잘못 알았어요. 자궁을 적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자궁을 적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는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한 사람의 동의는 이게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를 X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합시다, 맙시다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충분한 설명, 저 의사의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우리가 설명 의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설명을 해줘야죠. 그냥 말 안 하고 배 가른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B는 급성 담낭형으로 이번 환자에게 수술 필요를 판단했다.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의서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법이니까 내용들이 좀 재밌죠?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비밀 보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볼 게 없어요. 신체나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 관련해서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생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비밀만을 이렇게 하면 더 완전히 틀리게 되죠. 요게 이제 침해받지 않는데
때로는 의사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픈할 수도 있죠. 침해할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범죄가 조각되는, X가 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비밀 보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계속 권리만 봤잖아요. 근데 이 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이 되지만 의무도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에 보시면 의무가 나옵니다. 바로 14조입니다.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돈을 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역가입자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내는데 많이 내죠. 지역가입자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이제 반반씩 나눠서 내게 되어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제가 내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내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건강을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돈은 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쪽에 가면 이거 보험료 안 내잖아요. 그럼 국세 체납 처분 예처럼 가서 받아와요. 그게 세금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안 내면 세금 안 낸 것처럼 처리해서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위한 정보를 유포, 광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제공 그런 것도 안 돼요.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안 돼요. 뭐 하면 뒤에 가면 처벌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이제 협조 의무도 있다는 거죠. 누구? 보건의료의 정당 보건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되죠. 무조건 뭐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필요할 부담 의무가 없긴요.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하나 볼까요? 국민 의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말 것이 포함된다. 저기 보이시죠? 건강에 위한 건 판매, 제공하는 거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맞는 직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건의료 기본법은 좀 가볍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의료법이란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에 항상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분명히 정당한이라고 돼 있었어요. 다시 앞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볼까요? 네, 정당한 보건의료 서비스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내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진료라든지 과잉 진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당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설명에 적합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무 봤더니 위궤양 진단, 위암이 의심, 추가 정밀검사 필요성 환자에게 했다. 근데 비협조적이다, 죽었다. 그 협조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이거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건 별로도로 치고 세부 법령에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보건의료 기본법 상으로만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행히 뭐 건강검진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괜찮다. 뭐 그랬는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했더니 뭐가 나왔다. 근데 괜찮아 하고 집에 갔다. 그래서 막 아파서 쓰러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맨날 그런 거 만들었어요. 5년마다 계속 갱신해가지고 경제개발합시다. 그거 다 기본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 계획은 보통은 5년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건의료 계획이니까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죠. 누가 해요?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니까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독불장군이다 하면 안 되고요. 관계되는 사람들과 협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가 수장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의료계획이라는 거는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주체 맞아요. 5년마다 수립하는 주체 맞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주체 맞지만 지가 혼자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하면 안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도 거치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바로 이겁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예요. 이 심의를 거쳐서 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년마다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외운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발전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방법, 돈 어떻게 가져올 거야, 그 다음에 병상을 몇 개를 할 거야, 효율성을 따져봐,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 거야,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노인장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우리 그 자료 필요하잖아요. 자료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하는 거죠. 누구요? 네, 국무회의입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고 요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근데 단어를 하나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립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확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단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웠다고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일단 세팅해놓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케이 됐습니다. 확정합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1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아, 그쵸. 기본계획부터 세워야죠. 지역인데. 세팅이 아예 메인이 있어야 사이드가 있죠. 그 메인 디시 안 드실 거예요. 뭐 에피타이저만 드실 겁니까? 그래서 메인 디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 발전계획 확정되면 뭐예요? 그때 수립 시행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지자체죠. 지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기반을 둬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실 때 막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빨리 보셔야 돼요. 흘러가는 거 빨리 보고 키워드 딱 체크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12개 이상은 분명히 맞고요. 한 15개, 16개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지역보건법 7조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역계획이잖아요.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4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보건의료기본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자, 37조의 3. 오, 여기 평가란 말이 나옵니다. 아,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등. 자, 국민건강영향평가. 자, 이게 평가라는 건요. 특히 이제 환경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이 평가라는 거.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 집권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전략적인 걸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5년마다 해서 조사 평가하고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상기후가 생기고 뭐 겨울은 길고 봄은 짧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환절기 다 콜콕콕콕 막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보면서 아 국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거를 우리가 수립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주체가 누구예요? 예,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죠. 영양평가나 이런 거는 질병을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아픈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쪽이고요. 질병관리청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질병적인 측면, 영양평가 같은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질병관리청장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AI도 아니고 다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거고 실태조사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쭉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등에게 이런 거 협조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협조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오케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못 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써놓은 거예요, 기본법은.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질병관리청장이에요.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질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이죠. 자, 그럼 마지막 조문 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은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자, 보건을 실태조사합니다. 이건 실태조사니까 영향평가가 아니죠. 그럼 장애 주체가 누구겠어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등등등 이거 5년마다 또 실시 조사하고 공표하고 그런데 만약에 급하다 그럼 임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항상 있는 겁니다. 5년마다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의견 같은 거 요청할 수 있고 협조해야 되고 자세한 건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안녕 하시면 되겠죠.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 공표하는 거 맞지만 주체가 누구예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실까요? 한 문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등등등 전국적인 조사 실시하고 공표한다. 몇 년마다 하느냐? 5년이죠. 영양평가만 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보건의료 기본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 보건의료 기본법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암기해야 될 내용도 별로 없고요. 이 대신에 보건의료 기본법은 앞으로 나올 세부적인 법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딱 보시면 여기서 무슨 OX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의료법 오실 텐데 의료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건너뛸 거 건너뛰고 볼 거 보고 이렇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의료법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